예, 반갑습니다. 저는 진안법률정보학원 강사 김진한입니다. 지금까지 통합도산법, 즉 회생 및 파산에 관해서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합도산법 제2편 회생 절차 중에서 개시 결정 전의 절차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중지명령, 취소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그리고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의 취하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지명령입니다.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른 절차의 중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지명령 대상인 절차를 보면 채무자에 대한 파산 절차,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격리 절차,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 절차,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절차,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 처분이 있습니다. 중지명령의 일반적 효력입니다. 중지명령의 대상인 절차는 현재의 상태에서 동결되고 이에 반하여 진행된 절차는 무효입니다. 새로이 동종 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고 중지명령은 소급효가 없습니다. 중지명령의 정보는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에 해당합니다. 중지명령의 종속기간입니다. 중지명령의 효력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존속합니다. 개시 결정 후에는 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중지가 됩니다. 취소명령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 보증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보증관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중지가 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강제집행 등이 유지될 경우 채무자의 회생이라는 목적 달성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채무자의 매출채권, 예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이 있어서 채무자가 매출에 따른 수입 또는 예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원자재에 관하여 강제집행 등이 있어서 생산시설을 가동할 수 없는 경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취소의 대상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격리 절차입니다. 강제집행 등이 행하여진 시기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의 전후를 불문하고 모두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강제집행 등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지명령에 의하여 그 절차가 중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강제집행 등의 취소로 인한 예측하지 못하는 손해에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취소명령의 효력입니다. 법원의 취소명령으로 인하여 종전의 강제집행 등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습니다. 소급효가 없는 중지명령과 구별해야 하고 취소명령에 대하여는 불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입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만으로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금지 명령의 내용입니다. 포괄적 금지 명령은 채무자의 주요한 재산에 관하여
보존처분 또는 보존관리 명령이 이미 있거나 포괄적 금지 명령과 동시에 보존처분 또는 보존관리 명령을 합니다. 포괄적 금지 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비 절차가 중지가 됩니다. 포괄적 금지 명령의 효력입니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비 절차를 새로이 할 수 없고 또한 이미 행한 경우에는 중지됩니다. 포괄적 금지 명령은 채무자에게 결정서가 송달이 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포괄적 금지 명령의 배제입니다. 법원은 포괄적 금지 명령이 있는 경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신청인인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결정으로 포괄적 금지 명령의 적용을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으며 포괄적 금지 명령이 있기 전에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의한 기한 강제집행 등의 절차는 속행이 됩니다. 포괄적 금지 명령에 반하는 보존처분 및 강제집행의 효력. 대법원 2016년 6월 21일자 2016-5085 결정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된 내용은 포괄적 금지 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회생채권에 기한 보존처분이나 강제집행은 무효이고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이와 같이 무효인 보존처분이나 강제집행 등은 사후적으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여전히 무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의 취하.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한 자가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한하여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존처분, 보존관리명령,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회생절차 개시 신청 및 보존처분 신청을 취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이 보존처분, 보존관리명령,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아 채무의 일시유예, 부도유예의 혜택을 받거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이 중지, 금지되게 하여 위기를 넘긴 다음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 또는 보존처분 신청을 취함으로써 이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개시 전 중지명령, 취소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 배제,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는 보존처분 및 강제집행의 효력, 회생절차 개시 신청의 취하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시 결정과 그 효력에 대하여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